네, 시사 인터뷰 오늘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기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11월 9일에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 경제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에 앞서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요? 우리는 또 방송법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네, 같이 통과됐으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방송 들으니까 29년 만에 LG가 네. 우승했다고. 네. 내년에 기아 타이거즈 우승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 얘기 노란봉투법 얘기하다? 뭔가 간절하게 바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권 행사 한다 그럼 진짜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니면은 안 한다. 이번에 안 할 거야. 예, 그래야죠. 그래야 되겠구나. 예. 일단은 그렇고 네.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올해만도 네. 이게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안에 정부로 이송해서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15일 안에 공포하지 않고 이의서를 붙여가지고 국회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는 용어는 제의 요구권이거든요. 거부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서 제적과반수가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 3분의 2의 의결로 다시 법률안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돼요. 예. 대통령의 판단을 이제 다음 주 안으로 이제 보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동안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네. 일단 이 법은 법률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성립됩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아예 국회에 제의 요구서를 보내지도 않거나 15일 안에 그렇다거나 아니면 제의 요구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가중된 정족수로 다시 가결이 되면은 이때는 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이제 그건 공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그러면 유효한 법률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개정된 그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한 것, 쟁의 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는 심각했잖아요. 네,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시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돼야 근로자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면은 사용자로 보게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라거나 파견직, 배달직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근로 3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법에 의해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 적혀 있는 사이에서만 근로 3권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법의 내용이긴 한데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거부권하고도 사실 관련이 된다고 봐요. 이게 이 개정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우리 법원이 그렇게 확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막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근로자 사용자 계약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본 게 아니라 우리 법원이 그 실질적인 관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시를 했는가,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가지고 근로자가 구속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일을 하는가, 사용자 특정인이 제시한 취업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판단했던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번에 이 개정법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야당이 정치적 이득 위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조금은
근로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어떤 때문에 의미에서는 그 우리 법원에서 그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석론으로 그 범위를 이미 넓혀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법원에서 법 현실을 반영해서 법을 고친 것이죠. 네. 예. 다음 쟁점은 그럼 뭡니까? 쟁의 개념의 확장? 예, 사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도 법에 따른 쟁의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에 따른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그렇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 쟁의 행위의 요건을 매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면 결국은 그 엄격한 요건을 갖춘 쟁의 행위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법에서는 그 쟁의 행위에 그 포함되는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을 하는데 네. 개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관련된 분쟁으로 확대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근로 조건의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임금 인상하라, 뭐 근로시간 단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쟁의행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복지, 해고, 부당해고다, 근무 환경 개선해라, 근로자 우리 처우를 개선해라 이런 게 이제 근로 조건의 결정이거든요. 현행법에 의해서도 쟁의행위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는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 이제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 근로 3권을 행사하는 걸 부당하게 간섭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불이행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는 근로 조건의 결정이니까 현행법에 의해서도 임금에 대한 결정이니까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체 협약을 해서 임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사용자가 안 올려줘요. 어허. 불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이행을 갖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다는 거죠. 아. 근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그 근로 조건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2003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근로자 한 분께서 이거에 항의해서 네. 분신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 사례도 들여다보니까 회사가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항의해서 노동쟁의를 하니까 네. 회사에서는 해고해 버립니다. 해고해 버리고 일부에 대해서 61명에 대해서는 당시 고소 고발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고소 고발하면서 한편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던 거죠. 근데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개정법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제 그 싹을 자른 것이죠. 이제.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운영자 측에서는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게 봐요.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네. 자, 마지막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우리가 몇 달 전에 노란 봉투 판례라고 해가지고 네. 대법원 판결된 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개정법의 내용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네. 우리 법의 원칙은 행위 책임의 원칙. 본인이 행위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예. 그걸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것의 예외라면 예외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예, 저하고 우리 PD님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공모해가지고 무슨 나쁜 일을 하면 단체 행동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일부만 했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왜 형사상으로 공동 정범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해도 둘이서 같이 모의했으면 둘 다 같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법리가 민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것이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인데 공동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 전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쟁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가
전체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각자가 다 그 전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270억, 뭐 470억, 너무 지나치게 40억 이렇게 청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청구하면서 노동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에서는 근로자 4명을 상대로 회사 손해 20억을 청구했대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 4명이니까 5, 4, 20해서 5억씩만 내면 되겠구나. 5억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렇게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진정 연대가 아니에요. 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분담 비율이 5억이 될 네네. 텐데 실제로는 20억을 누군가 갚든 전부 다 나눠서 갚든 다 갚아야 됩니다. 20억을 다 갚을 때까지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다 책임져라. 공동.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제 뭐 몇백억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진짜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네. 뭐 거의 지금의 그 경제 사회에서 보면 사형선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는 쟁의회기에 가담한 정도를 봐서 그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법에서 아예 법원에서 기여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라고 딱 정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 책임의 한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저번에 그 노란봉투법 판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개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라. 노동조합과 집행부, 단순 참가자와 그 직접적인 그 지휘자 이런 걸 모두 동일하게 봐가지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부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법원에 팔리는 그 판시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이 안 되면 근로삼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데 사실상 근로삼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우리 법원인가 이 개정법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앞으로는 손해배상 을 할 때 이렇게 정해서 판단을 해라라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사용자 단체가 이거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래요? 지금 여당도 11월 9일에 개정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고. 아니 이거는 어제 보도 보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산업 분야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도 이 노란봉투법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는 됐죠. 성립이 되면은 산업 현장은 완전히 이제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사업체 다 외국으로 이전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아니 그 처벌 액수 같은 거를 뭐 없앤다거나 뭐 대폭 뭐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쟁점은 그거잖아요. 그냥 공동으로 책임지던 그 큰 액수를 예를 들어서 쟁의에 가담한 정도까지만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그래도 우려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한 경우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쟁의 행위가 적법하려면은 쟁의 행위 목적이 근로 조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뭐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그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뚱맞은 걸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이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이건 이제 좀 지났지만 그런 거. 혹은 뭐 전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쟁점들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군이 예를 들면 이 전쟁 반대도 우리 회사가 뭐 전쟁 그 군수품으로 납품되는 의복 제작 회사다. 근데 그 의복 의류가 그쪽으로 뭐 수출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전쟁에 사용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관련 산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안 됩니다. 예, 뭐 절차도 뭐 서면 통보도 거쳐야 되고 조정도 거쳐야 되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도 있어야 되고 이거 절차 안 거치면 또 다 위법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적법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춘다면은 사실은 그 실효성이 있는 쟁의 행위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다 밟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그 조합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쟁의 현장에서 그 나타나는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폭력으로 볼 것인가? 단순하게 그 사실 폭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체를 건들면 다 폭행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맞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물리적인 다툼들을 다 폭력 행위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와 법원에 던져진 해석론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노동조합법의 개정 내용을 막 무조건 이제 이러니까 근로자들이 뭐 어떤 과격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배관시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예측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은 또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그 사용자 단체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든가 이런 건 정치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이 되겠죠. 네. 근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현실과 반하는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갑자기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법원도 계속 그 내용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규범적 사항을 어떻게 보면 확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손해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원에서도 인식하고 그렇게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이제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사이에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어느 부서가 막 자꾸 넘어와 막. 자꾸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죠. 자꾸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삼권 분립입니다, 여러분. 네. 각자의 그런 역할을 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범과 현실을 잘 네. 이렇게 검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세상 돋보기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